네, 계속해서 C++, std thread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thread에서 함수를 실행시킬 때 어떻게 함수 아규먼트들을 패스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코드는 함수 fn을 새로운 thread t1에서 실행시키고 있어요. 지금은 함수 fn에 아무런 아규먼트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함수 fn이 새로운 아규먼트를 받는다 라고 하면 그냥 fn 뒤에 그 숫자를 넘겨주면 돼요. 빌드를 하고 실행을 시키면 메인 트레드에서 정의된 숫자 42가 새로운 트레드 fn에서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아규먼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그냥 다른 아규먼트들과 마찬가지로 그 뒤에 붙여서 넘겨주면 돼요. 이를 빌드하고 실행을 시키면 메인 트레드에서 정의된 숫자 42와 스트링 노코프가 새로운 트레드에서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함수 fn은 지금 이 아규먼트들을 value로 받고 있기 때문에 카피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카피 동작은 그 아규먼트의 크기에 따라서 비슷한 동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레퍼런스로 넘겨주면 돼요. 이를 바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은 컴파일 에러가 나타나요. 마지막 아규먼트 s는 레퍼런스였다 라고 레퍼런스 래퍼로 감싸주면 돼요. 바로 빌드를 하고 실행을 시키면 레퍼런스로 넘어간 스트링 s가 새로운 thread에서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레퍼런스로 아규먼트를 넘겨주게 되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해당 변수나 오브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싱글 threaded 프로세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멀티 threaded 프로세스에서는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바로 코드를 써볼게요. 먼저 함수 fn을 넘겨받은 인티저 값 a를 출력하는 함수로 바꿔요. 그리고 콜러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넘버 42를 정의하고 fn에 이 넘버를 넘겨줘요.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에서 콜러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상한 4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는 펑션 콜러를 호출하고 해당 함수 안에서는 로컬 변수 41을 정의해서 fn에 넘겨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fn에서는 넘겨받은 숫자 a를 출력하는 거고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숫자 42가 출력이 되었는데 이를 새로운 thread에서 실행을 시키면 다른 동작이 일어나요. 메인 함수에서 thread 오브젝트 t1을 생성해서 thread caller라는 함수에 넘겨줘요. thread caller라는 함수는 이를 레퍼런스로 받아서 함수 fn을 새로운 thread에서 실행시켜요. 그럼 함수 fn은 넘겨받은 레퍼런스를 출력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에서 thread t1을 기다려줘요. 이를 빌드해서 실행을 시키면 아까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러한 성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함수 fn에 딜레이를 줄게요.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출력이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왼쪽의 코드를 프로세스 맵으로 나타내면 위쪽이 스택, 아래쪽이 힙이에요. 처음에 메인 함수가 불러지고 t1이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했어요. 그 이후에 thread caller라는 함수를 부르면서 숫자 42를 만들고 함수 fn을 실행시키기 위해 새로운 thread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그 thread는 메인 함수에서 만든 오브젝트 t1에서 관리하는 거죠. 여기서 함수 fn의 역할은 넘겨받은 인티저 레퍼런스 a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fn은 넘겨받은 숫자 42를 출력하면 돼요. 그런데 넘겨받은 a 값을 출력하기 전에 1초의 딜레이를 넣었어요. 그 사이에 메인 thread는 thread caller의 실행을 마치고 해당 함수를 팝해줘요. 이어서 thread t1이 끝나길 기다리는 거죠. 문제는 함수 fn은 아규먼트로 넘어온 인티저를 프린트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넘어온 아규먼트는 이미 팝이 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숫자 42가 아닌 이와 같은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thread는 같은 스코프 레벨에서 조인을 해주는 것이 안전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한 숫자 42가 출력이 돼요. 그럼 이번엔 함수에서 리턴된 value를 핸들링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thread에서 실행될 함수 fn이 이렇게 리턴 값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를 받을 방법은 없어요. 나중에 배우게 될 std async를 사용하거나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레퍼런스 아규먼트를 통해 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레퍼런스 아규먼트를 통해 함수 fn에서 value를 받는다면 코드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면 thread t1에서 실행되고 있는 함수 fn으로부터 받은 값을 제대로 출력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레퍼런스 값을 더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future와 promise를 사용하면 돼요. 역시나 아까 말한 std async와 함께 해당 내용은 모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다시 함수 fn을 순수하게 3을 리턴해주는 함수로 바꿀게요. 이 밸류를 다른 thread에서 실행을 시키더라도 쉽게 받을 수 있는 트릭이 있어요. 바로 람다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이는 정말 트릭일 뿐인데 thread t1을 람다 함수에서 실행을 시켜줘요. 그리고 람다 함수의 캡처를 num의 레퍼런스로 넘겨줘요. 그리고 캡처된 레퍼런스에 바로 함수 fn의 리턴 값을 넣어주면 돼요. 이러한 트릭을 사용하면 그 레퍼런스를 통해 밸류를 돌려받는 과정 없이 더 직관적으로 리턴 값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thread에서 실행되고 있는 람다 함수는 num 값이 레퍼런스를 통해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thread 안의 exception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만약 함수 fn이 exception을 던진다면 우리는 try catch 구문을 통해서 받을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 exception이 다른 thread에서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이를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exception이 catch가 되는 것이 아니라 terminate라는 함수로 호출하면서 프로세스가 종료됐어요. 결국 다른 thread에서 던져진 exception을 메인 thread에서 직접적으로 잡는 법은 없어요. 이러한 내용은 CPP 레퍼런스에서 확인 가능해요. 그 내용을 보시면 다른 thread에서 실행시킨 함수의 리턴 값은 무시가 되고 그 함수가 exception이 던져지면서 종료가 된다면 terminate 함수가 호출된다 라고 해요. 그러한 함수의 리턴 밸류를 받고 싶거나 exception을 핸들링하고 싶다면 std promise 혹은 shared variable을 통해서 하라고 쓰여 있어요. 물론 shared variable을 사용한다면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synchronization, 그러니까 mux나 atomic을 사용해야 해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std thread를 사용해서 함수의 argument를 넘기는 법, reference로 넘기고 받는 법, 함수의 return value를 받는 법, exception의 제한에 대해서 학습하였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std thread를 사용해서 multi-threaded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은 제한이 많아요. 이러한 제한들 때문에 std thread가 아닌 더 상위 레벨의 thread 라이브러리 사용이 권장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기본을 배우고 있으니까 std thread의 특성이 이렇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